자, 31번 보겠습니다. 31번. 자, 선반의 부속 장치, 즉 지름이 작고 긴 공작물. 자, 핵심 키워드 나와죠. 지름이 작고 긴 공작물에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속품은 당연히 방진구죠. 방진구. 자, 선반에 척이 이렇게 있고 공작물을 물리고 자, 가늘고 긴 공작물을 센터에 이렇게 해서 물렸을 때 바이트를 갖다 대면 이게 휘어지기 때문에 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방진구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문제를 방진구가 어떻게 나오냐면 뭐 고정식 방진구는 어디에 설치하고 이동식 방진구는 어디에 설치한다는 게 문제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고정식 방진구는 베드 위에, 이동식 방진구는 왕복대 위에 설치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절삭 32번입니다. 다음은 절삭유제. 자, 절삭유제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 쉽게 이게 절삭유죠. 절삭유. 자, 절삭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절삭유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상식적으로 보시면 4번입니다. 4번. 공구와 공작물 사이의 친화력을 크게 한다? 이건 뭐 그냥 얼토당도 없는 얘기죠. 1번 공구와 칩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고, 절삭열을 아까 여러분들 문제에 보셨던 것처럼 전단면에 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열을 공구가 마멸되지 않고, 또한 뭐 치핑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한 구섬인선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절삭열을 뿌려줘서 냉각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구와 공작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절삭류의 작용 역할에는 많은 대표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좀 여러분들 유심히 봐야 될 게 칩을 유동형 칩으로 변화시키죠. 유동형 칩. 그 다음에 구성인선의 발생을 억제시키고 표면 거칠기를 향상시킨다. 그래서 절삭 유제에 대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칩의 마찰에 의해 바이트의 상면 경사면에 오목하게 파이는 현상. 자, 오목하게 파입니다. 경사면에 오목하게. 자, 그래서 마모 현상, 공구 수명에 관련된 마모 현상에 보시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경사면이 오목하게 파여지는 것은 크레이터 마모입니다. 크레이터 마모는 한국말로 우리가 이제 보통 경사면 마면이라고 하죠. 경사면 마면. 그래서 경사면이 오목하게 파여지는 현상을 우리가 크레이터 마모, 경사면 마멸이라고 하고, 또 하나 플랭크 마모가 있습니다. 플랭크 마모. 자, 플랭크 마모는 측면과 절삭면의 마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 한국말로 이제 여유면 마면이라고 합니다. 여유면 마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치핑이 있습니다. 치핑. 자, 우리가 바이트 팁이 이렇게 있으면 이 끝이 인선 일부가 미세하게 탈락되는 현상을 우리가 치핑이라고 합니다. 치핑. 자, 치핑. 그래서 경사면 마멸, 여유면 마멸, 치핑이 있는데, 자, 문제는 33번은 경사면이 오목하게 파이는 현상이니까 우리가 크레이터 마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4번. 절삭 속도와 가공물의 지름 및 회전수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절삭 속도니까 V가 되겠죠. 가공물의 지름은 D가 되겠고, 자, 회전수는 N이 되는데, 자, 이것으로 옳은 것은, 자, 정답은 1번인데, 자, 보시면 절삭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가공물의 지름이 감소하면, 자, 가공물의 지름이 감소하면 경제적 표준 절삭 속도를 얻기 위하여 회전수를 증가시킨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공식 보면 V는 1000분의 파이 dn이 있습니다. 자, 1000분의 파이 dn을 회전수에 관련해서 풀면, 자, 문제 보게 되면 가공물의 지름이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가공물의 지름이 점점 감소를 하게 되면, 자, 회전수는 증가를 하겠죠. 회전수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제적인 절삭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가공물의 지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회전수는 반비례 관계니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35번 보겠습니다. 35번. 자, 엔드밀에 의한 가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엔드밀은 우리가 밀링에서 홈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데 이 엔드밀, 자, 밀링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스핀들이 있고 여기에다 엔드밀을 장착을 하겠죠. 자, 엔드밀을 장착을 하는데 이 엔드밀을 되도록이면 짧게 물려야 되는데 이것을 좀 길게 물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엔드밀을 가능한 길게 고정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짧게 고정해야지만 안전에 여러분들이 유의할 수 있고 절삭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36번 보겠습니다. 자, 숫돌바퀴의 구성 3요소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암기해야 한다. 자, 연삭 숫돌을 구성하는 3요소는 자, 1번 숫돌 입자, 결합제, 기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해설에서 그림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 연삭 숫돌의 구성 요소 세 가지는 첫 번째 이 입자입니다. 연삭 숫돌 입자가 뭐 더블 A인지 아니면 A인지 뭐 그런 것들이고 두 번째로 이제 결합제가 있습니다. 결합제. 이 연삭 숫돌하고 이 연삭 숫돌을 서로 붙게 만든 본드 역할을 하겠죠. 뭐 결합제도 비트리파이트라든지 여러 가지의 뭐 종류가 있지만 나중에 문제 나오면 보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공이 있습니다. 칩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공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연삭 숫돌은 입자, 결합제, 기공 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37번 자, 주로 수직 밀링에서 사용하며 평면 가공에 주로 이용되는 커터는 자, 평면 가공입니다. 평면 가공. 자, 평면 가공이니까 정면 밀링 커터가 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앞서 문제에 보셨듯이 홈 가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엔드밀을 사용하죠. 엔드밀. 자, 그래서 평면 가공에는 정면 밀링 커터. 주로 수직 밀링 머신에 사용되는 평면 가공에는 정면 밀링 커터가 사용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예를 들면 이런 T홈에는 T홈 밀링 커터, 그 다음에 뭐 더브테일 같은 경우는 더브테일 밀링 커터를 사용하겠죠. 자, 38번. 자, 센터리스 연삭의 통과 이송 방법에서 공작물을 여기 보시면 공작물을 이송시키는 역할을 하는 구성 요소는 자, 조정 숫돌 바퀴입니다. 조정 숫돌 바퀴는 공작물을 이송하는 역할을 하죠. 자, 앞에 문제를 잠깐 가보면 자, 연삭 숫돌의 통과 이송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조정 숫돌 바퀴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조정 숫돌 바퀴가 파란색으로 있는데 이 조정 숫돌 바퀴를 2에서 5도 정도 틀어놓으면 자, 공작물이 자동으로 이렇게 이송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작물을 이송시키는 역할은 조정 숫돌 바퀴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작물을 이송하는 역할은 조정 숫돌 바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자, 센터레스 연삭기에 자주 나오는 게 자, 센터, 척, 자석척 등을 사용하지 않고 가공물의 표면을 조정하는 조정 숫돌대와 지지대를 이용하여 가공물을 연삭한다 라는 정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번 자, 밀링 머신의 구성 요소로 틀린 것. 자,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암기하실 때 상대적으로 선반하고 밀링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반도 좀 아셔야 되고, 참고로 이 선반,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 필기 합격하시고, 실기를 합격하시고, 자격증이 나오면, 자, 밀링은 필기 시험이 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밀링은 실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밀링 머신의 구성 요소로 틀린 거, 다 틀린 겁니다. 딱 봐도 여러분들 심압대는 선반의 구성 요소가 되겠죠. 자, 먼저 여기 밀링을 좀 보시면 이제 대충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위에 있는 게 주축, 컬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테이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새들이 되겠고, 그 다음 밑에 베이스,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니가 있습니다. 니가. 자, 그래서 이는 수직 밀링 머신이고,
자, 우리도 이제 선반을 보게 되면 뭐 선반의 주요 구성 요소는 뭐 그림 제가 봐도 좀 잘 그렸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주축대, 여기 주축대,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문제에 나왔듯이 여기 심압대, 그 다음에 심압대하고 주축을 올려놓은 베드, 그 다음에 그 베드 위를 타고 다니는 왕복대가 있겠고, 왕복대 위에 이제 공구대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주요 구성 요소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밀링하고 선반하고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0번 보겠습니다. 40번. 자, 순하사의 유효지름 측정 방법입니다. 순하사의 유효지름 측정 방법은 여러분 좀 암기하셔야 될 게, 자, 일단 먼저 보시면, 문제에서 좀 보시면 2번을 보시면 사인바가 나와 있습니다. 사인바. 자, 사인바는 각도 측정하는 거죠. 각도. 자, 그래서 순하사의 유효지름 측정 방법은 세 가지. 나사 마이크로미터, 섬침법, 그 다음에 광학적인 측정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 가장 정밀한 게 바로 삼침법이 되어 있습니다. 삼침법. 자, 나사 순하사의 유효지름 측정 방법은 나사 마이크로미터, 공구 현미경, 또한 뭐 삼침법. 그 중에 이제 여러분 공구 현미경으로 봐서 가장 정확하겠구나 생각하시지 마시고, 가장 정밀한 건 삼침법이라는 거 좀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5번. 표준 드릴의 여유각. 자, 이런 문제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좀 보셔야 될 게, 일단 드릴의 각도를 묻는 문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드릴의 표준 각도입니다. 드릴의 표준 각도는 118도가 되겠죠. 118도. 하지만 이제 여유각은 10에서 15도가 되니까 정답은 여러분들 41번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41번 3번이 되겠습니다. 41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자,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드릴의 표준각도 118도입니다. 자, 42번 보겠습니다. 42번. 자, 42번 보시면, 자, 42번 보겠습니다. 자, 밀링의 절삭 방식 중 하향 절삭과 비교한 상향 절삭의 장점으로 올바른 것은. 자, 상향 절삭의 장점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밀링에서 하향 절삭과 상향 절삭을 비교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상향 절삭과 하향 절삭의 차이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상향 절삭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구의 이동 방향과 즉 테이블 일감의 이동 방향이 반대라는 것이고, 하향 절삭은 같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향 때문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백래시가 생기는데, 자, 일단 정답은 이송기구의 백래시가 자연히 제거된다. 자, 상향 절삭. 자, 여기 보시면, 자, 상향 절삭은 백래시가 절삭에 별 이상이 없습니다. 별 지장을 안 주고, 하향 절삭은 반드시 백래시를 제거해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테이블에 이제 뭐가 백래시가 뭐냐면, 자, 먼저 이 상향 절삭을 보시면 이 공구의 이동 방향하고 테이블, 즉 일감의 이동 방향, 테이블 위에 있는 바이스 위에 있는 일감의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백래시가 안 생깁니다. 자, 이게 백래시가 안 생기는데, 하향 절삭을 보시면 공구 이동 방향하고 테이블 이동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만큼의 백래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백래시를 제거해야 됩니다. 하향 절삭은. 하지만 상향 절삭은 백래시에 별 지장을 받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향 절삭과 하향 절삭의 차이점, 뭐 공구 수명은 어떤 게 더 길고, 또한 표면 거칠기는 어떤 게 더 좋고, 기계의 강성은 어떤 게 더 좋고, 마찰 저항은 어떤 게 더 크고,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자, 43번 보겠습니다. 43번. 자, CNC 서버 기구 중에서 기계 테이블의 직선자, 자, 그걸 우리가 스케일이라고 부르는데, 부착하여 위치를 검출한 후 위치 편차를 피드백하여 사용하는 그림과 같은 서버 기구는, 자, 서버 기구를 묻는 문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줘서 서버 기구가 무엇인지 찾는 문제가 한 가지 유형과,
또한 그림을 주지 않고 내용을 써서 서버 기구를 찾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좀 외우시면 먼저 일단 정답부터 보시면 이 그림은 폐쇄 회로 방식입니다. 폐쇄 회로 방식. 자, 폐쇄 회로 방식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느냐? 일단 핵심 이론을 참고해서 보시면 핵심 이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핵심 이론에 보시면 CNC 공작기계 제어 방식이 있습니다. 자, 제어 방식이 있는데 먼저 제일 기본이 되고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바로 개방회로 방식입니다. 개방회로 방식. 자, 그림 간단하죠. 요거는 피드백 장치가 없습니다. 피드백 장치가 없어요. 피드백 장치가 없고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래서 요즘은 피드백을 안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요즘은 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오는 게 반폐쇄 회로 방식입니다. 반폐쇄 회로 방식. 자, 반폐쇄 회로 방식은 자, 이 모터, 서버 모터에 내장된 타코 제너레이터가 속도를 검출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뒤로 가서 나중에 정보 처리 회로에 피드백을 주죠. 자,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데 아까 보셨던 개방 회로는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폐쇄 회로 방식은 모터에 내장된 타코 제너레이터가 속도를 검출해주고 또한 엔코더, 즉 엔코더에서 위치를 검출해줘서 피드백하는 방법입니다. 엔코더에서 위치를 해서 피드백해주는 방법. 자, 지금 서버 모터 이쪽에서 다 나옵니다. 피드백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폐쇄 회로 방식입니다. 폐쇄 회로 방식. 자, 폐쇄 회로 방식은 자, 여기 보시면 자, 모터에 내장된 타코 제너레이터로 속도를 피드백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기계에 이 테이블에 스케일이 붙어 있습니다. 스케일. 자, 이 스케일로부터 위치를 피드백 받습니다. 이게 바로 폐쇄 회로 방식인 겁니다. 자, 아까 보면 반폐쇄 회로 방식은 서버 모터에서 속도하고 위치를 다 받았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폐쇄 회로 방식은 서버 모터에서 속도를 검출받고 아니면 그리고 테이블에 붙어있는 스케일에서 위치를 검출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방식인 복합 회로 방식은 뭐냐면 바로 반폐쇄 회로하고 폐쇄 회로 방식을 두 개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폐쇄 회로 방식에 서버 모터에서 속도도 받고 위치도 받고 그 다음에 테이블의 스케일에서 위치도 받는 복합 회로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꼭 여러분들 그림하고 내용들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 기구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43번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졸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CNC 공작기계 작업 시 안전 및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 자, 안전 및 유의사항 안전 문제 꼭 한 번씩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2번 절삭가공은 드라이런 스위치를 ON으로 하고 운전한다. 자, 틀렸죠. 자, 드라이런은 절삭가공 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아니면 뭐 좀 연습해 본다거나 아니면 또 가공하기 전에 제대로 이렇게 오토로 놓고 가공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확인 차원에서 하는 건데 드라이런 스위치를 ON하고 운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해설 한번 보시면 자, 드라이런은 재료 없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오토에 놓고 사이클 스타트를 눌러야겠죠. 45번 보겠습니다. 자, CNC 선반에서 G01, Z10, F0.15로 프로그램한 것을 자, 여기 잘 보면 조작 판넬. 자, 조작 판넬에서 이송 속도 조절, 피드 오버라이드를 80%로 했을 경우 실제 이송 속도는 몇인가? 일단 여러분들 G01이죠. G01이니까 뭐 직선 이송이 되겠죠. 직선 이송이 되는데 자, 문제는 F0.15니까 자, F0.15 즉 F0.1 자, F0.15니까 얘는 이송 속도가 0.15mm 뭐 REV가 되겠죠. 자, F0.15 REV가 되는데 자, 이송 속도에서 80% 즉 80%죠. 조작 판넬에서 피드 오버라이드를 80% 했기 때문에 0.15 곱하기 80% 0.8은
0.12mm 알리브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0.12가 되겠습니다. 46번. 자, 가끔 이렇게 입 출력 장치를 찾는 문제가 좀 나오니까 여러분 입력은 뭐고 출력은 뭔지 뭐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력 장치입니다. 출력 장치. 자, 출력 장치는 당연히 프린터겠죠. 자, 여기 보이는 뭐 라이트펜, 조이스틱, 마우스는 입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네, 출력, 입력 여러분들 좀 암기해 주시고. 자, 47번 보겠습니다. CNC 선반에서 축 방향에 비해 단면 방향의 가공 길이가 긴 경우에 사용되는 단면 절삭 사이클입니다. 단면 절삭 사이클. 자, G코드에 관련된 문제죠. 단면 절삭 사이클은 G94가 되겠습니다. 단면 절삭 사이클. 자, 48번 보겠습니다. 자, 머시닝 센터에서 주축의 회전수를 일정하게 제어하기 위하여 지령하는 준비 기능. 자, 주축의 회전수를 일정하게 제어한다고 했습니다. 주축의 회전수를 일정하게 제어하기 위하여 지령하는 준비 기능은 G97이 되겠죠. G97. 그래서 자, 절삭 속도 일정 제어는 G96. 그 다음에 주축 회전수 일정 제어는 G97이 되겠습니다. 4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 자, 머시닝 센터에서 지름 10mm인 엔드밀을 사용하여 지름 10mm입니다. 외측 가공 후 측정값이 파이 62.04. 자, 가공해가지고 측정값이 62.04고, 가공 치수를 61.98mm로 가공하려면 보정값을 얼마로 수정해야 되는가? 자, 단 최초 보정값은 5.0으로 반지름 값을 사용하는 머시닝 센터이다. 자, 가공 시 X축 보정값은 자, 가공 후 측정값이 62.04에서 자, 가공 치수, 즉 가공하려는 치수를 자, 61.98을 빼주면 자, 0.06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반경값이 0.03인데 자, 반경값이 0.03mm이므로 자, 5에서 0.03을 빼면 4.9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 보정값만큼 지름 위치를 기준에서 5mm가 시프트되어 가공한 것으로 안지름이 작게 가공되었으므로 보정값을 적게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97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자, CNC 공작기계에서 기계상에 고정된 임의의 지점으로 기계 제작 시, 자, 여기 중요합니다. 기계 제조 회사에서 위치를 정하는 고정 위치. 자, 기계 제작사. 자, 화천이나 아니면 뭐 두산이나 뭐 남성이나 이런 제작사에서 기계 위치를 정하는 것을 고정 위치를 바로 우리가 기계 원점이라고 합니다. 기계 원점. 자, 참고로 프로그램 원점은 프로그램을 짜는 작업자가 원점을 세워놓는 것이고, 기계 원점은 자, 제작사가 일정한 위치에 정한 기계 원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좌표계 설정할 때 아니면 우리가 기계를 처음 키거나 아니면 그럴 때 공구 원점 보정을 하죠. 그때 갈 수 있는 제작사가 만든 위치가 기계 원점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보겠습니다. 자, CNC 선반 가공 전에 육안으로, 자, CNC 선반 가공 전에 육안으로 점검할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2번이죠. 전자회로기판의 작동 상태. 자, 전자회로기판의 작동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 척 압력의 적정 유지 상태, 또한 뭐 윤활유 탱크의 윤활유의 양이 뭐 많은지 적은지, 아니면 뭐 절삭유의 유량과 작업 조명 등의 밝기는 충분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뭐 전자회로기판의 작동 상태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겠죠. 가끔 뭐 일상 점검 아니면 뭐 연마다 보는 점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나오니까 나중에 문제가 나오시면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2번 보겠습니다. CNC 선반 프로그램에서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의 원호를 가공할 때 올바른 G코드는
기본적인 G코드만 암기하면 여러분 풀 수 있죠. 자, 시계 방향은 바로 G02. 자, 시계 방향이 되겠고, 반시계 방향은 바로 G03이 되겠죠. 반시계 방향. 네, 이런 것들이 다 원호 가공이라, 원호 가공일 때는 반지름 값을 써줘야 된다는 거 꼭 아시면 될 것 같고, 정답은 그래서 G02가 되겠고, G03은 반시계 되겠고, G03은 바로 일시정지인 휴지가 되겠죠. 일시정지인 휴지가 되겠습니다. 휴지. 드웰 기능이죠. 드웰. 자, 그래서 여러분들 G코드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53번 보겠습니다. 다음 CNC 선반 프로그램에서 N40 블록에서 절삭 속도는 자, N40을 형광펜으로 먼저 그려보면 N40이 이렇게 이 N40 블록에서 절삭 속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N40 블록에서 절삭 속도. 자, 절삭 속도인데 이제 N40 블록에서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자, G96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G96. 자, CNC 선반이니까 CNC 선반에서 G96은 바로 절삭 속도 일정 제어입니다. 자, 절삭 속도 일정 제어. G96 다음에 나온 S값. G96 다음 S값은 여기서 보시면 지금 S100이 되어 있습니다. S100이니까 이 S100은 자, 바로 100m 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G96 S100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다 100m 민의 절삭 속도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N40 블록도 바로 100m 민의 절삭 속도로 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96이 모달 G코드. 자, 원샷 G코드하고 모달 G코드가 있는데, 자, 원샷 G코드는 바로 이 블록 안에서만 유효한 거고, 모달 G코드는 동일한 그룹의 모달 G코드가 나올 때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G96은 지금 계속 이렇게 유효하니까 N40 블록에도 절삭 속도는 100m 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나왔네요. G코드의 종류. 자, G코드의 종류는 원샷 G코드, 모달 G코드. 자, 동일 그룹의 다른 G코드가 나올 때 유효. 명령한 블록의 안에서 유효. 그래서 여러분들 모달 G코드가 많기 때문에 모달 G코드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자, 적은 이 원샷 G코드를 암기하는 게 여러분한테 유리합니다. 문제 다음은 모달 G코드가 아닌 것은 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4번 CNC 선반에서 나사를 가공하기 위해 주축의 회전수를 일정하게 제어하는 G코드는 자,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나사 가공. 자, 나중에 실기를 하실 때 꼭 나사 가공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나사 가공은 주축이 일정하게 회전해야 됩니다. 주축이 일정하게 회전해야지만 나사 가공이 잘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예를 들어 절삭 속도 일정 제어인 G코드를 쓰면 지름이 작아질수록 회전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사 가공할 때는 반드시 주축의 회전수를 일정하게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G코드가 G9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97이고 G96은 절삭 속도 일정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94는 단면 절삭 사이클, G95는 회전당 이송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자, 55번 보겠습니다. 다음 머신 센터 프로그램에서 경보, 알람이 발생할 수 있는 블록의 전개 번호. 자, 여러분 전개 번호라는 것은 이 블록에 보면 N01, N02, N003, N004, N005인데 이게 바로 프로그램 전개 번호입니다.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경보가 발생할 수 있는 블록의 전개 번호는 몇 번일까요? 쭉 보게 되면 일단 N003번에 보면 G0이니까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원호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원호 가공이 되어 있는데 자, 원호 가공에는 반지름 R값을 써줬죠.
그 다음에 N004로 가면서 이 G02는 바로 모달 G코드이기 때문에 한번 지령해 놓으면 여러분들 다른 모달 G코드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G02가 생략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Y-20 쓰고 뒤에 R 값이 없기 때문에 이 N004 블럭에서 알람이 뜹니다. 기계가 R 값이 없어 이렇게 알람이 뜹니다. 그래서 경보가 발생하는 블럭은 N004가 되겠습니다. 자, 56번 선반용 툴 홀더입니다. 선반용 툴 홀더 iOS 규격에 CS 이렇게 쭉 선반용 툴 홀더 규격이 있는데 이때 P는 무엇이냐면 바로 인서트 여유각이 되겠습니다. 자, 인서트 여유각은 자, 우리가 홀더 말고 자, 홀더 규격도 있지만 바로 팁 규격도 있습니다. 팁 규격. 자, 팁 규격도 있으니까 그걸 차별해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P는 인서트 여유각.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7번 머신링 센터 작업 시 안전 및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안전 및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인데 바로 4번에 보면 측정기 공구 등을 기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면 편리하다. 머신링 센터도 마찬가지고 범용 밀링이나 선반도 마찬가지로 이런 측정기나 공구 등은 기계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고 작업대 위에 올려놓거나 작업대에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자, 58번 다음 CNC 선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자, 틀린 거. 자,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A 기계 원점 복귀 시 경유점 지정. 자, G28 기계 원점 복귀하는데 이 점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공구가 여기 있다면 이 U0, W0를 써서 경유해서 이렇게 기계 원점 복귀합니다. 그 다음에 B번, 2번 X축과 Z축의 좌표계 치수. 자, G50은 공작물 좌표계 설정 및 주축 최고 회전수 설정인데 X50, Z50은 X축과 Z축의 좌표계 치수가 맞고 자, C는 보면 주축 회전수를 2000rpm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아니라 얘는 G50을 썼기 때문에 주축 최고 회전수가 됩니다. 주축 최고 회전수가 되겠죠. 자, 주축 최고 회전수가 2000rpm이 됩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 해놓으면 자, 지름이 어느 거에 따라 2000rpm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자, 4번 보겠습니다. 원주 속도를 180mm 민으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G96을 썼으니까 여기 지금 S180은 원주 속도가 180m 민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 CNC 공작기에서 사람의 손과 발입니다. 사람의 손과 발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서보 기구가 되겠죠. 서보 기구. 사람의 손과 발에 해당되는 것은 서보 기구가 되겠고 사람의 머리 같은 경우는 정보 처리부가 되겠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0번 보겠습니다. 60번. 자, 60번 이제 별표하셔서 많이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고 CNC 선반의 공구 기능 중 T 이거에서 자, 세모의 의미. 자, T 상당히 여러분 많이 나오니까 잘 보시면 자, 그래서 이 사각형은 공구 선택번호입니다. 공구 선택번호. 자, 공구 선택번호가 되겠고 이 세모는 공구 보정번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선반에서 T0101 되면 여기는 바로 1번 공구가 되겠고 이 1번 공구의 보정번호 나중에 이제 실기를 하시면 이제 조금 이렇게 뭐랄까 혼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공구 번호하고 보정 번호하고 동일하게 듭니다. 예를 들어 T0202라든지 그래서 또한 이런 보정을 풀 때 T02
공으로 넣어주면 보정이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하니까 T 다음에 여기 두 칸은 공구 선택 번호, 그 다음에 세모는 공구 보정 번호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저는 강의 열심히 찍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모두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며 자, 윙크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의 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